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요즘 그 감정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한국의 야간공원 풍경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공간 말이에요. 동네 작은 공원도 그렇고 한강변 산책길도 그렇고 바다 옆 공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저 역시 그냥 흔한 풍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늦은 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문득 멍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장면이 사실 세상 어디에서나 당연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요. 그날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잠깐 바람이나 쐬자는 마음으로 밖에 나갔어요. 별다른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입구에 들어선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시간은 이미 늦은 밤이었는데 공원은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운동기구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몸을 풀고 있었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도 계속 지나갔어요. 벤치마다 누군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가족은 돗자리까지 펼친 채 밤바람을 즐기고 있었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밤 11시인데도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풍경.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더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긴장한 얼굴이 없었어요.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도 없었고 불안해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냥 편안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이 막히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경은 단순한 공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거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경계를 내려놓을 수 있구나. 도시의 밤이 이렇게 평온할 수도 있구나.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런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고요. 세상에는 해가 지는 순간 도시 전체가 멈춰버리는 나라가 정말 많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공원은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됩니다. 그런 곳에서 야간 공원은 휴식 공간이 아니라 위험 지역이에요. 가로등은 부족하고 주변은 어둡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해가 지면 공원 근처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게 세계적으로는 더 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밤이 되어도 공원이 죽지 않아요. 오히려 늦은 시간일수록 더 활기찬 곳도 많습니다. 여름철 한강공원에 가보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일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흔히 하루가 24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 위험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하루의 절반만 사용하는 셈이에요. 해가 지는 순간 바깥 활동이 끝나버리니까요. 밤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포기하며 사는 거죠.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밤에도 산책하고 운동하고 친구를 만나고 공원에 모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사람들은 밤을 빼앗기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주 조용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한국 사회의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원에서 단순히 걷기만 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주문해 먹습니다. 특히 치킨과 맥주 문화는 처음 경험했을 때 충격에 가까웠어요. 깜깜한 밤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주문을 넣으면 잠시 뒤 따뜻한 치킨이 정확하게 배달됩니다. 그것도 집 주소가 아니라 분수대 옆 벤치 같은 장소 설명만으로 말이에요. 저는 처음 그 경험을 했을 때 진짜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까지 온다고? 계속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따끈한 치킨 상자가 제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거의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였어요. 더 신기했던 건 배달 기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늦은 밤 어두운 공원 안쪽까지 음식을 들고 들어오시는데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밤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국 사회의 안전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안전이라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이 안심하니까 배달기사도 안심할 수 있고 배달기사도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이용자 역시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크게 흔든 건 치킨이 빠르게 도착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불안이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배달기사님은 밤공원 안으로 혼자 들어오면서도 긴장하지 않았고 저는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받으면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공간 전체가 우리는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대한 신뢰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무릎 위에 치킨 상자를 올려놓은 채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울컥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무 걱정 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됐고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됐어요. 누군가 가까이 와도 몸이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밤 공기의 온도와 바람 그리고 따뜻한 음식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놓는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요. 이렇게까지 편안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걸요. 그리고 한국의 밤공원이 특별하다는 건 단순히 야식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밤공원에서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밤공원에서 제가 마주했던 장면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요. 단순히 신기하다는 감정을 넘어서 마음이 괜히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떤 순간들은 오래 지나도 잊히지가 않거든요. 한 번은 거의 밤 12시가 되어가던 시간이었어요. 공원을 지나가다가 벤치 하나를 봤는데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혼자 앉아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마시던 음료도 놓여 있었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캄캄한 밤 공원 한가운데에서 꽤 비싸 보이는 노트북을 펼쳐둔 채 그 학생은 오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고 혹시 누가 가져갈까 경계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도난당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선 채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어요. 늦은 시간 공원 벤치 위에 누군가 외투 하나를 두고 간 듯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날 아침 다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옷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밤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이 공원 벤치 위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 저는 그 풍경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 많은 곳에서는 벤치 위에 물건이 놓이는 순간 사실상 주인이 사라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몇 분도 필요 없어요. 순식간에 없어지죠. 그런데 하퐁에서는 밤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겉옷 하나만 보고도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야간 공원에서 빠질 수 없는 풍경이 있죠. 바로 운동하는 어르신들입니다. 밤 10시, 11시쯤 공원 운동기구 주변을 보면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거나 트랙을 계속 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 장면이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늦은 밤 혼자 공원에 나와 아무 긴장 없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 그 사회가 진짜 안전하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안전한 사회라는 건 가장 힘센 사람이 편하게 다니는 곳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 두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고요.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밤공원이 평화로운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생긴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태도가 만든 결과였어요. 제가 느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았어요. 내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속 의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자고 있으면 발소리를 줄이고 남의 물건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낯선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친절을 건네려는 마음이에요.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서 알려주고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면 주워서 따라가 전달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쌓이면서 결국 밤공원 전체가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되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공원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이었어요. 주말 낮 한강공원에 가보면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대로 누워 낮잠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얼굴 위에 모자를 덮은 사람도 있고 가방을 베개처럼 받치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봄이면 벚꽃 아래에서 잠들고 여름이면 나무 그늘 밑에서 그대로 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휴식 풍경이죠. 그런데 저는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잠든다는 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휴대폰도, 가방도, 심지어 자기 몸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원 한복판에서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건 결국 여기는 내가 눈을 감아도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온몸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뢰가 아무 사회에서나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나라에서는 공원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저러다 곧 물건 잃어버리겠다는 걱정이고 또 하나는 갈 곳이 없어서 저러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공원에서 자는 모습이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위험이나 사정의 신호처럼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행동인데도 행복한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햇빛 아래 잔디밭에서 낮잠을 자는 풍경은 오히려 가장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잠을 자는 행동인데 어떤 곳에서는 위험이고 다른 곳에서는 평온함의 상징이 되는 거니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니에요. 도시의 화려함도 아니고요.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잠들어 있어도 함부로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오히려 깨지 않게 조심해서 지나가죠. 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높은 빌딩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잠든 낯선 사람을 지켜주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얼마 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을 이야기하는 글들을 읽다가 저도 놀란 적이 있었어요.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한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빠른 인터넷도 인상 깊었고 지하철도 깨끗했지만 자기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밤에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고요. 자기 나라에서는 밤 산책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한국에 오기 전에는 친구가 늦은 밤밖에 나가자고 할까봐 오히려 걱정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그런 걱정을 했던 스스로가 민망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웠던 건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밤이 그립다. 다시 가고 싶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경이 없을까?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그리워한 게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대중문화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었던 그 평화였던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숨 쉬며 밤거리를 걸었던 시간. 인간이 진짜 그리워하는 건 그런 가장 기본적인 안심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평화를 외국인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작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도 잘 모른 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밤의 안전함은 단순히 범죄율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바꾸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거나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숨 막힐 때도 있고요.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가서 천천히 걸어도 되고 벤치에 잠시 앉아 바람만 쐬다가 돌아와도 돼요. 그 짧고 단순한 행동이 사람 마음을 정말 많이 풀어줍니다. 하지만 밤이 위험한 사회에서는 그런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답답해도 집 밖으로 쉽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밤이 위험한 나라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생겨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좁은 방 안에 갇힌 채 그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버텨야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잠시 걸어 나갈 수 있는 밤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안정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준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의 야간 공원은 단순한 휴식 장소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해요. 낮에는 모두가 바쁘잖아요. 일하느라 정신없고 공부하느라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서야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걸을 여유가 생기죠. 한국 공원들을 밤에 가보면 참 다양한 장면들이 보여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걷는 노부부도 있고 벤치에 나란히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이를 목마 태운 채 공원을 천천히 걸어가고요. 저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저 모든 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밤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어두운 시간이 위험했다면 그런 순간들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한국의 밤공원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관계를 지켜주는 장소였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평온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밤 풍경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결과였습니다. 공원에서 남의 가방에 손대지 않았던 사람들, 잠든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나가 준 사람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돌려준 사람들, 그 작은 행동들이 셀 수 없이 반복되며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였고 결국 오늘의 평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 누리고 있는 이 안전함은 사실 부모 세대와 그 이전 세대가 남겨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 역시 똑같은 선물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고 있는 거고요. 아마 한국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이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성인이 된 뒤 처음 이런 평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풍경이 정말 눈부시게 다가옵니다. 밤 11시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사실, 저에게는 그 자체가 매일 반복되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져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시간도 바로 여름밤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 10시쯤 광안리 근처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갈 때가 있어요. 낮 동안 이어졌던 뜨거운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바다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벤치에 앉으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멀리 광안대교 조명은 반짝이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섞이면 그 공간 전체가 이상할 만큼 평온해집니다. 어떤 날은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해서 먹고 또 어떤 날은 그냥 가만히 앉아 소리만 듣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하나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아무 걱정도 없다. 그 감정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마 한국 분들은 쉽게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늘 곁에 있었던 감각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안도감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밤 자체가 두렵고 어두운 거리만 봐도 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밤과 한국의 공원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단순히 편리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고맙다는 감정에 가까워요. 그리고 한국의 밤을 생각할수록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진짜 대단한 곳인지 알고 싶다면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볼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한 밤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빌딩이나 거대한 공항은 자본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에 여자 혼자, 아이 혼자, 어르신 혼자 공원에 앉아 아무 두려움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는 돈만으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는 타인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왔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그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쌓아 올린 거대한 신뢰의 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또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밤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단단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진짜 평화는 시끄럽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의 밤공원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존재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웃고 걷고 음식을 먹고 잠시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요한 평화가 세상의 어떤 화려한 자랑보다 훨씬 깊고 값진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밤공원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기분이 좋든 우울하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평화를 내어줍니다. 입장료도 필요 없고 눈치 볼 이유도 없어요. 밤이 되면 그냥 가서 앉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따뜻한 얼굴이라고 느꼈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도 가장 지친 사람도 밤이 되면 쉬어갈 수 있는 평화로운 장소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며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한 나라의 진짜 수준은 사람들이 가장 경계를 풀어놓는 순간 드러난다는 겁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비싼 장소에 갔을 때가 아니에요. 공원 벤치에 아무렇게나 앉아 치킨 상자를 열 때, 돗자리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 때, 사람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아무 일 없이 평온한 나라, 저는 그런 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도 매일 밤 수많은 공원에서 그것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 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밤거리가 무서웠고 어두운 골목은 긴장을 불러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연스럽게 몸이 굳곤 했습니다. 그건 제 성격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였죠. 그런데 한국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밤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날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달았던 날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덜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밤이 참 고맙습니다. 단순히 편안해서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마 한국 분들에게는 늘 곁에 있었던 풍경이라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온 저에게는 그 평화가 매일 또렷하게 보입니다. 너무 선명해서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오를 정도예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다고요. 이 나라는 매일 밤 조용히 그 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한국을 사랑하게 된 한 외국인이 진심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화가 오래도록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국의 밤 풍경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했던 밤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